다주택 지금 임대사업자 막혔죠. 연장도 안 되죠. 빨리 팔아야 되죠. 법인은 뭐 발등에 불 떨어졌죠. 신탁 망했죠. 다 위탁자한테 가니까 신탁비는 신탁비로 내고 종부세는 또 위탁자 명의로 내야 되고 1+1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뭘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다주택 빠져나가는 마지막 방법, 증여. 710 대책 매우 괴로워질 듯 하면서 증여 늘어난다고 하죠. 자꾸 증여 우회. 매물 잠김이 왜 나와요? 양도세가 강화됐어요? 지금? 보유세 강화되기 전까지는 양도세 강화 유예하고 있죠. 팔라고 계속 증여 얘기 나오고 있죠. 매각 증여 보심. 증여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증여를 하려면 뭘 내야 된다? 증여세를 내야 되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는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증여세가 나오게 되죠. 증여세 계속 증가하고 있다. 15, 16, 17, 18, 19. 증여가 증가하니까 매물은 계속 잠긴다. 자,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서 세제가 강화되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기 힘드니까 명의 분산하면서 증여가 늘어난 것도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요즘에 특사경 강화하잖아요. 그 전에 불법 증여로 암암리에 넘겨왔던 거 다 눈 감아줬었던 것들 잡아내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증여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 직계 존비속 증여 이 정도 나온다고 하죠. 대부분 자식에게 증여한다. 전국 아파트도 이만큼 늘어났고 서울 아파트도 이만큼 늘어났다. 이번 정부 와서 파리대책 이후 늘어났죠. 파리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도하면서 진짜 다주택자들은 팔고 빠졌다는 얘기죠. 혜택 준다고 발표 나자마자 쭉 늘어났었죠. 주택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났죠. 서울 같은 경우. 전국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난 상황이죠.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세 잘 내고 하면은 문제될 거 없는데 불법 증여를 해서 문제죠. 자, 증여 중과세 검토하고 있다. 증여도 너무 많죠. 증여 매물도 뱉어야 되는데 파는 이 잔여 준다. 증여 취득세 2배 이상 인상 검토.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진짜 한 가구에 묶여서 살고 있다. 뭐 거주지가 같다든가. 그러면은 가구별로 묶어서 주택수 계산해야죠.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증여 저거 막는 것보다. 아빠 세 채, 엄마 세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 둘, 딸 둘이었다. 그랬을 때 한 채 가지고 두 채 각각 물려주고 한 채 가지고 두 채 각각 물려주고 그러면은 다 1주택 처분을 받는데 1가구에 같이 살고 있으면 주택수로 묶어버려서 이 1가구는 6주택이다 해버리면은 증여건 뭐건 종부세 그대로 부과되니까 이런 방법을 좀 검토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은 좀 있죠. 지금 당장은 요런 거는 좀 통과에 걸리니까 바로 가능한 거 증여취득세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취득세를 올리니까 증여취득세도 하나 껴 넣으면 통과가 편하니까 이런 방법을 일단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유, 매각 증여의 중과세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1주택이 1주택 증여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다. 다주택인데 증여해서 명의분산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강력하게 때리겠다 이 얘기죠. 몇 퍼센트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12%. 9억짜리 한다 그러면은 1억 넘죠. 1억 800 정도의 증여 취득세가 나온다. 증여세는 또 따로 있죠. 오히려 양도세 내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12%까지 때리겠다. 고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피하려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면은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이다. 증여 취득세 강화도 결국은 공급 대책이다. 증여세 공제 직계 존속 5천,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아도 5천,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세율은 이렇게 나오죠. 뭐 배우자한테는 이미 다 공동명의니 혹은 뭐 증여니 이런 식으로 다 했을 테니까 보통은 직계 존비속으로 가죠. 10년 전 3억에 매수한 거 5억에 전세 주고 있으며 전세가율 50%, 10억이라고 했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냐. 공제금액 빼고 과세 표준 해가지고 적용세율 해서 2억 2천 정도 나오죠. 거기다가 취득세 1억 2천 플러스 알파죠. 12%로 변경되면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나오죠. 그런데 양도세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3억에서 10억 됐으니까 7억 이익 본 거죠. 2주택자니까 양도세 현재 상황에서는 10%포인트 더 붙죠. 52% 한다. 3억 6,400. 큰 차이 안 나죠. 그럼 굳이 증여할 필요 있냐? 1,400이 얼마나 큰 돈인데 증여할래요?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세액공제 혜택 적용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추가 부담하죠. 뭐 어차피 이거는 뭐 다운계약 업계약 해가지고 파는 거랑 똑같죠. 뭐 이런 거 환급되는 거 있고 증여 같은 경우 5년 내에 팔면 양도세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1억 원에 산 부동산 5억 원에 증여한 뒤 아내가 5년 이내 6억 원에 팔면 어떻게 되냐? 5년 후에 팔면은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랑 같다. 그러니까 아까도 10억짜리 집 딸한테 줬다 그랬을 때 5년 후에 팔면은 만약 얘가 뭐 12억까지 올랐다 2억 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면 되는데 5년 전에 팔면 뭐가 돼요? 처음에 3억에 샀던 게 10억에 넘어간다고 그랬죠. 3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붙기 때문에 9억에 대해 붙는다. 그러니까 5년 내에 못 팔죠. 5년 내에 팔면은 보유세야 절약했겠지만 팔게 되면 양도세 플러스 증여세까지 내게 되는 거죠. 개손해다. 그러면 5년 동안 못 파는데 5년 동안 집값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완전 망하는 거죠.
양도세가 눈덩이 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과 진행된다. 즉 증여도 불법 증여가 문제지 증여해라 정당히 세금 내고 그건 문제될 거 없다. 왜? 정당히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도 꽤 많이 나오죠. 5년 내에 팔게 되면 세금 중과된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다. 굉장히 큰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증여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담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정당하게 세금 내고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대로 가는 거니까. 거기다 문제는 뭐예요? 증여세가 양도세를 넘어설 수도 있다. 특히 어떤 경우? 고가에 취득해놓고서 상승분에 비해서 취득가액이 굉장히 높을 경우는 증여세가 더 나올 수가 있다. 5억에 매수했던 게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증여세는 똑같이 3억 5천 나오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5억에 대해서 내니까 아까 7억에 대해서 냈는데 얘랑 비슷했는데 5억에 대해서 중과 뭐 아무리 많이 붙인다고 해도 2억대 나오죠. 2억대. 그러니까 증여가 무조건 줄이는 것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비싸게 샀으면 오히려 증여가 마이너스다.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증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증여가 엄청난 절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죠. 문제는 뭐다? 편법 증여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탄로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이런 것들 세무조사 착수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서 철저히 검증했다. 이걸로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의심 대상이라는 거죠. 걸린 것들 뭐 있을까요? 법인 세워서 열채, 갭투기, 현금 증여, 탄로했다가 잡혔다. 부친이 자식한테 현금으로 줬다. 현금으로 주는 것도 걸리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이 벌었어. 연봉 1억이라고 합시다. 5년 정도 벌었는데 갭 1억으로 열채를 투기했다. 그러면 이거 아무래도 이 자금이 이상하죠. 그리고 부친의 계좌에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 이 사람의 계좌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많은 현금들이 들어온다. 이런 거 추적하면 금방이죠. 추적할까 말까 해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사경 돌아서 다 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짓거리 하는 거는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혹시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걸린다.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계좌 이체하고 자금 세탁이죠. 돈 세탁이죠. 돈 세탁. 돈 세탁은 범죄죠. 자금 대여. 허위로 차용증 작성하는 척하면서 편법 증여해서 집 샀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공급여. 출퇴근은 안 하지만 연봉 1억. 뭐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다 걸린다. 결론. 증여 늘어난다? 이거 다 리스크죠. 5년간 못 팔죠. 증여하면 이득이다? 개이득? 주택 취득 가액이 높을수록 증여가 양도세보다 손해일 확률 높아진다. 그런데 왜 증여해요? 5년 뒤에 오른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혹은 뭐 더 길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세금 다 내고. 문제는 5년 뒤에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늘 이야기하지만 아까 증여 외에 법인, 임대사업자, 신탁 지금 다 잡혔다. 다주택 매물 쏟아져 나올 거고 증여 특히 5년 이후에 양도세율은 더 높아질 테지만 양도세는 안 내겠죠. 낼 양도세가 없으니까. 양도세를 내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 떨어지면 양도세 못 내죠. 증여 전이라면은 예전 취득가액에 대해서 하지만 5년 뒤에는 증여 취득가액에 대해서니까 지금이 거의 정점이니까 낼 거 없다. 뭐 양도세 안 내려고 증여를 한다. 맞죠? 보유세는 많이 줄어들겠죠. 뭐 5년 뒤에 생각해보면은 그 증여세 냈던 게 보유세 내는 것보다 더 손해일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보면은 증여는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 자식 집을 미리 사놓은 거다. 그래서 증여하는 거면 모를까? 계속 투기로 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불법 증여를 하는 인간들은 싹 다 잡아서 증여세 물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다. 근데 그게 불법 증여였다. 그러면 증여세 물리고 명의를 다시 아버지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딴 짓거리 못하고 정당히 세금 내고 하겠죠. 불법 증여 다 잡힌다. 계속 해봐라. 대신에 법은 좀 세질 필요가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